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죄와 벌입니다. 정권 교체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정권 교체를 하는 목적이 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단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죄를. 누구를? 법비를. 법비를 단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 정권 하에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권 교체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지금 그러면은 법비가 없느냐 이거예요. 법비가. 왜냐하면은 법비 박멸이 시대의 사명이다 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나 자나 우나 다 똑같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권을 내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 이전에부터 항시 법비라고 말을 한 거예요. 상대방 지금의 야당을 너희들은 부패한 정당이야. 너희들은 법비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애들의 법비를 척결을 해야만이 좋은 세상이 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정권을 잡은 본인들이 과연 법비를 척결을 했느냐. 근데 본인들이 법비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은 이거는 참 모순이죠. 그러면 법비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법비. 법비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되겠더라고요. 법의 원래 의미는요, 이 삼수변에 이게 해태치가 들어갑니다. 해태치. 우리 해태상 말하는 그 해태, 짐승을 말하는 해태치가 들어가고 제거할 거자가 들어가요. 이게 법의 원래 한자입니다. 이게 법. 근데 이게 해태치가 빠지면서 우리가 이제 이 법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죠. 해태치는 아주 옛날부터 성스러운 상징의 짐승이에요. 상징성이 있는 짐승이 해태다 이겁니다. 그 해태는 이 시비 곡직을 너무 잘 구별을 잘해요. 시, 비, 곡 이렇게 굽어졌는지 똑바른지를 이거를 너무 구별을 잘한다. 그러니까 공정하고 형평이 있고 사심없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짐승이다 이거예요. 해태라는. 그러니까 악인이 있으면 악인을 해태라는 짐승에게 탁 던지면은 해태가 알아서 시비곡직을 분별을 해서 제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삼수변의 의미는 원래 의미가 그거래요. 이제 저울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은 벌을 그만큼 준다 이거죠. 이렇게 평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도 더 무겁게 해서도 안 되고 더 가볍게 해서도 안 된다. 그 형평의 상징이다 이겁니다. 이 삼수변이. 이런 의미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단어예요. 근데 이 비자가 들어가면은 부정적인 거예요. 왜? 이거는 도적의 무리배 이런 거를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긍정과 부정이 만나가지고 애매한 단어가 됐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단어다. 왜? 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악용을 한다는 겁니다. 악용. 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 사적인 이익을, 사이익을 취한다, 구한다. 구하는 무리들라는 겁니다. 무리. 이 세 가지 용어 개념이 이 법비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역대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이 법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느냐? 법을 악용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느냐? 사익을 취하지 않았던 무리들이 존재했던 때가 있었느냐? 없었다. 항시 어떤 정권이든 간에 법비라는 말이, 법비의 폐, 법조 카르텔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나온 때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항시 정권 교체하자고 할 때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정권 교체합시다 라고 했지만은 막상 정권 교체를 해도 법비는 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 세력이죠. 이 법비가 내로남불 산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야, 우리는 기소하지 마, 우리는 수사를 하지 마, 우리 수사하지 마, 우리 재판하지 마, 이거거든요. 너희들 표를 주고 있는 납세자 국민, 너희들을 저 사람들만 기소를 해, 뭐 이런 식이죠. 내로남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비 박멸을 주장하던 사람이 막상 정권을 잡아도 본인들이 법비가 되더라 라고 하면은 세상은 그렇게 해서 변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바꿔가지고 세상이 변해지는 게 아니다. 그 시스템이 바꿔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법비한테 법비를 박멸해달라, 척결해달라고 하면 법비가 척결이 되겠느냐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부분이 하나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법이 과연 공정하게 형평하게 적용이 되느냐, 세상이 바뀌어지면은 그런 세상이 오겠느냐. 우리가 최순실 태블릿 PC 있잖아요. 태블릿 PC. 이게 국정농단의 핵심이다 해서 광화문으로 촛불혁명한다고 나간 이유가 이 최순실 태블릿 PC에 나와 있는 이게 핵심 증거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언론 기사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형이 확정이 됐으니까 최순실 대리인이 이 태블릿 PC를 돌려달라 반환을 했어요. 요구를 하니까 검찰이 안 돌려주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에는 당연히 돌려줘야 됩니다.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 왜 안 돌려주냐,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 거냐라고 하는데 말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판을 청구했다라는 언론 기사를 최근에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닌 거를 가지고 뭐를 했다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권 교체를 통해 가지고 이루려는 세상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정치를 하느냐. 자기 주식 가격 띄우려고, 자기 이익 채우려고, 자기 무리배들 끼리끼리 잘 살려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구별을 해야 되면은, 그러니까 이 법비를 우리가 단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단죄할 수 있는 세상이 와야 된다 이겁니다. 단죄할 수 있는, 단죄가 가능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흔적을 남겨놨다. 사건에는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을 남긴 사건들을 단죄할 수 있는 세상이 와야 된다. 그래야 내로남불 산성이 무너질 거 아니냐. 내로남불 산성만 더 높아지면은 아무리 정권 교체한다고 해봐야 그 명분이다 이거예요. 그네들끼리의 싸움에 동원됐고 부안해동한 것밖에 없다. 선동당한 것밖에 없다. 저희들이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중심을 가지고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세상에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